서천 시간여행 두 번째 장소는 장항입니다. 일제강점기 건설된 항구, 재련소, 장항역 등 근대화의 상징적인 장소들, 화사한 벽화 설치 미술 작품으로 갈아입은 거리 등 볼거리가 제법 많은 곳입니다. 게다가 피톤치드 가득한 송림, 서해바다를 시원스럽게 조망할 수 있는 스카이워크, 그리고 조개가 지천인 갯벌까지. 장항은 숨은 보석 같은 여행지입니다. 쌀과 각종 문화재 등을 일본으로 빼돌리기 위해 1938년 1월 개항한 장항항. 대한민국의 비철금속 수탈을 목적으로 1936년 일제가 세운 장항재련소, 1930년 11월 1일 영업을 개시한 장항역. 하지만 재련소 굴뚝도 멈추고 기차역도 다른 곳으로 옮겨가고 국제물류항 역할을 하던 항구로 소형 어선들이나 정박하는 곳으로 바뀐 지 오래입니다. 다소 을씨년스럽기까지 하던 장항. 최근 활발한 도시재생 사업으로 장항에 다시금 활기가 돌고 있습니다. 옛 장항역은 도시탐험역으로, 미국 창고는 문화예술 창작 공간으로, 비어있던 건물들은 각종 문화공간으로, 거리는 지금 없는 미술관으로. 그럼 달라진 장항의 매력을 지금부터 하나씩 확인해 볼까요? 먼저 옛 장항역이었던 도시탐험역을 찾아가 봅니다. 각종 전시와 문화공연이 펼쳐지는 도시탐험역. 옛 장항역이 이렇게 몰라보게 변했습니다. 여기가 옛날에 장항역이었대요. 여기가 그래서 어떻게 변했는지는 아빠가 설명을 들려줄 거예요. 아빠 리포터. 안녕하세요. 여기는 원래 장항역이었는데 여기는 지금 어떻게 된 건가요? 여기에 기차가 다니지 않게 되면서 네. 여기 그 화물역이 다른 데로 옮겨가고 여기는 도시탐험역이라 그래갖고 장항의 근대문화 역사를 보여주는 그런 공간으로 변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문화공연도 하고, 네. 어린이들이 와서 쉬기도 하고, 그런 공간으로 변했죠. 네.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여기서 쉬고 있는 겁니다. 여긴 아래에 그 어린이 공간인데 여기는 되게 어린이들이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장항의 명소들을 그대로 본뜬 기찻길 조립 세트도 있고요. 각종 전시와 문화공연이 열리는 넓은 홀도 있습니다. 위층으로 올라가면 장항의 근대 역사를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공간이 있습니다. 재련소, 장항항, 장항역, 미국 창고 등 장항의 대표적인 장소들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맞은편에는 핑크한 카페가 있습니다. 커피 한잔하면서 쉬어가면 좋을 곳입니다. 도시탐험역 밖으로 나가면 폐철길입니다. 기존의 장항선이 노선을 바꾸면서 더 이상 기차가 다니지 않게 되었습니다. 철길 말고는 아무것도 없지만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누가 다니는 길이라고? 띠띠뽀. 맞아. 띠띠뽀. 띠띠뽀. 오, 저거 빨리 가네. 보기엔 쉬워 보이지만 결코 쉽지만은 않은 철길 걷기. 자칫 방심하면 저렇게 중심을 잃고 자빠지기 십상입니다. 저기 사고 발생. 아이들이 하던 모습을 지켜보다 저도 한번 도전해봅니다. 그런데 낮술 한 잔 걸치셨나요? 저 우스꽝스러운 거 뭔가요? 끝에서 아빠 끝에서 서정이랑 장난이 아니십니다요. 시야. 다시 도전을 해보지만 저보래. 발부터 삐끄덕. 세 번째 도전. 하지만 아저씨 얼른 내려오세요. 음주 측정 좀 해봅시다. 능력자. 웃음으로 얼렁뚱땅 넘어가려 하지 말고, 자 어서 불어요. 더 세게. 어이구야, 엄청 마셨구만 이 아저씨. 이거 영 안되겠네. 거의 바보 수준. 아니야, 그거 들고 있어서 그래. 그거 넣고 해봐. 손에 뭘 들고 있어서 그런 걸까요? 심기일전. 우리야, 엄마 따라와. 다시 도전해봅니다만 달라진 게 없네요. 푸하하하. 폐철길의 나뒹구는 웃음을 뒤로 한 채 바로 곁에 있는 장항 음식문화 특화거리를 걷습니다. 낡고 허름한 건물과 담벼락 곳곳을
아기자기하고 예쁜 작품들로 채운 곳입니다. 어떤 작품들이 있는지 한번 감상해 볼까요? 골목을 걷던 첫째가 동네마다 한 명씩 있는데. 예쁘습니다. 어, 예쁘다고 한마디 하면 될 걸 한 명씩 있는데. 오히려 놀리고 있네요. 아빠도 이러잖아요. 아빠도 모자에 막 깃털 꽂아놓고. 자세히 보니 담벼락에도 작품이 붙어 있습니다. 황금멸치 작품입니다. 아마도 풍요로웠던 옛 시절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담지 않았나 싶습니다. 응? 신별씨. 담벼락에 멸치를 붙여놨네, 그치? 네. 멸치? 황금 멸치야. 멸치 눈 있어요. 눈 땡그래요. 나 눈 맛있는데 멸치 눈 그 초장에 탁 찍어 먹으면은 초장에 찍어 먹으면 뭐 맛있다. 맛있다고? 그런데 멸치는 어? 고추장. 갑자기 네, 어디선가 안녕. 양이 한 마리가 나타나서 안녕. 이에 대화에 끼어듭니다. 사람을 경계하지 않는 걸로 봐서는 누군가 키우던 양인 듯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꼬리가 잘려 있습니다. 무슨 우여곡절이 있었던 걸까요? 자리를 옮기는데도 도통 떨어지지 않는 양이. 사람의 손길이 그리웠던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아무리 쓰다듬으며 사랑을 나누어준들 양이의 기억 속 사랑만은 못할 것입니다. 어디까지라도 따라올 것 같던 양이는 조금 더 걸음을 옮기자 더 이상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벗어나지 못하는 그곳이 양이의 추억이 깃든 그곳이겠지요. 양이와 작별을 하고 골목을 누비던 우리는 조금 특별한 공간을 발견했습니다. 예소 아카이브라는 곳입니다. 옛 결혼 문화를 보여주는 개인 박물관입니다. 오래된 혼인사진과 청첩장을 비롯해서 각종 혼례도구가 전시된 자그마한 공간입니다. 와, 이 흑백 사진도 봐. 첫째가 수정연필을 보고 신기해합니다. 느렸다, 줄였다, 붙였다, 뭐 지웠다, 막 다 할 수 있잖아. 근데 필름은 그럴 수가 없잖아, 그렇지? 잘못 건드리면 다 망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연필, 아주 뾰족한 연필 갖고 필름에다가 검은색으로. 저렇게 긁어서 또는 포토샵이 어쩌고 저쩌고 필름이 어쩌고 저쩌고 일단 아는 체를 해봅니다만 과연 맞는 말일까요? 확실히 모르겠지만 그런 거 같아. 이거 뭐야? 어떤 거? 원떡 100원. 100원? 100원의 크기가 아빠도 이랬어요? 아니 아빠 때는 아빠 몇 500원짜리 년째였어? 500원짜리. 아빠 몇 년째? 아빠? 이런 말 할 순 없어. 아빠는 500원짜리 있었지. 이번에는 제가 또 신기한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바로 옛날 청첩장과 오늘날 청첩장의 다른 점입니다. 그 엄마 아빠 이름 엄마 아빠가 아니라 엄마 이름을 안 넣었대. 청첩장에. 그러게 예전에는 좀 남녀차별이 좀 있었나 봐, 그렇지? 남자만 귀하고 그래서 거기에 그 집안의 가장 큰 어른은 아빠다 그래갖고 아빠 이름을 넣었나 봐. 좀 씁쓸한 사실이네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치? 예소 아카이브 바로 옆에는 두빛나래라는 옛날 선술집 분위기의 독특한 카페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카페 밖에 그려진 그림에 홀딱 빠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사방치기 놀이 그림입니다. 어렸을 적 자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아이가 이 놀이를 다 알고 있네요. 땅 짚었다. 아 그럼 안 돼요? 알라. 오기가 생긴 제가 다시 한번 도전해봅니다. 하지만 또다시 땅을 짚고 말았습니다. 탈락. 짚었어. 제가 하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는 동생이 자기도 해보고 싶었는지 도전을 합니다. 나름 비슷하게 하긴 하네요. 오. 아빠 해봐요.
제 성화에 못 이겨 아빠도 도전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뭔가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똑바로 좀 보세요. 버팀발을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색깔단 조교의 시범을 보고 나서야 아빠도 겨우 성공합니다. 그래놓고 자꾸 장난이 아니네요. 참 할만한 아빠입니다. 천천히 음식문화 특화거리를 둘러본 우리는 장항항 쪽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런데 장항항 바로 앞에 세 개의 지붕이 맞붙은 특이한 건물이 눈길을 끕니다. 미곡 창고입니다. 미곡 창고는 일제가 수탈한 쌀을 자기 나라로 빼돌리기 전에 보관해 두었던 창고입니다. 현재는 문화예술 창작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미곡 창고를 지나 도착한 장항항에는 무량장이라는 소형 어선 정박지가 있습니다. 방파제 역할을 하는 인공 구조물을 길게 쌓아서 파도와 바람을 막도록 설계된 곳입니다. 그럼 여기서 배를 어떻게 타요? 하루 2번씩 밀물과 썰물이 2번씩 이렇게 반복이 돼. 그러면 이제 물이 들어오면 이 배들이 뜨겠지. 썰물이어서 배가 뻘바닥에 무량장이라는 있고 곳이야. 밀물이 오면 배가 떠오른다는 사실을 이렇게 아직 작은 모르네요. 어선들 아이에게 이렇게 정박할 수 무량장이 있도록 어떤 곳인지도 만들어 놓은, 설명을 해줍니다. 한마디로 어선 주차장? 작은 어선들 주차장? 그렇게 보면 돼. 물 들어오는 거 보여? 네. 지금부터 이제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한 2-3시간 후쯤이면 여기 물이 굉장히 많이 들어올 거야. 거의 들어올 거야. 들어오면 저 배들이 여기 가라앉아 있는 배들이 뜨는 거지. 근데 이게 방파제 역할을 해서 파도가 쳐도 저 배들은 안전해. 설명은 돼도 짧게 해주세요. 아빠, 솔직히 여기다가 좀 물이 안 지루해요. 알았지? 저기 파란 얼음다리와 거 쉐빙탑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줍니다. 파란 거? 하지만 제대로 들었는지는 얼음다리. 의문입니다. 저기 저 멀리 높이 튀어나와 있는 솟은 거 재련소의 굴뚝도 보이네요. 저기서 얼음을 깨서 1936년 조선재련 주식회사로 설립된 장항재련소입니다. 일제가 귀금속과 철을 수탈하기 위해 세웠습니다. 이후 60여 년간 운영되면서 장항의 황금기를 만드는 데 일조하다가 지난 1989년 폐쇄되었습니다. 무량장 근처에는 뜬다리 부두도 보입니다. 이 역시 일제강점기에 설치된 것입니다. 밀물이면 다리가 떠오르고 썰물이면 다리가 내려갑니다. 밀물과 썰물 상관없이 배를 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언제든 쌀을 수탈할 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장항항을 둘러보는데 둘째가 심심했나 봅니다. 어디서 주운 조개꽃게를 가지고 장난을 칩니다. 역시 4차원 베이비입니다. 둘째의 조개 껍데기를 보니 갑자기 해산물이 먹고 싶어집니다. 서천 특화시장에 들러 좋아하는 낙지와 해삼을 사기로 합니다. 이런 거 생각력 7,000원. 3만원어치를 샀는데요. 맘씨 좋은 주인이 낙지도 한 마리 더, 해삼도 하나 더 서비스로 줍니다. 역시 바닷가 동네라 다르긴 다르네요. 서천의 명물인 소곡주도 한 병 구입했습니다. 알코올 도수가 높지 않고 달달해서 마시기에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성일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로데메집, 이곳이 우리의 숙소입니다. 1층에는 카페가 있고 2층이 숙소입니다. 깔끔하게 관리가 되어 쾌적하게 묵을 수 있었습니다. 복지재단에서 운영해서 그런지 가격도 비싸지 않은 편입니다. 바로 옆에는 서천 유스 호스텔이 있습니다. 이곳 역시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는 데다가 유스 호스텔답게 저렴하기까지 합니다. 그렇게 쾌적한 숙소에서 싱싱한 해산물을 맛있게 먹고 보양만큼이나 몸에 좋은 꿀잠을 잔 다음날, 로데메집 아래층 카페에서 간단히 빵과 차로 아침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 가격 실화인가요? 가격도 착한데 이걸 모두 장애인 복지에 사용한다네요. 맛있는 차와 빵을 먹으면서 뭔가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느끼게 만드는 로데메집이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친 후에는 바로 앞에 자리한 장항송림을 산책합니다. 피톤치드가 가득한 산림욕장입니다. 옆으로 드넓은 바다가 보이는 정말 아름다운 곳입니다.
산책을 해서 기분이 좋아진 4차원 둘째가 괴물인 척 장난을 칩니다. 정말 말리는 녀석입니다. 괴물을 피해라. 괴물 좀 피해라. 아빠, 우리나 아빠. 아빠 내가 잡아먹으면 어떡해? 오, 아빠가 잡아먹으면 자기 방귀로 팡 껴서 쫓아먹지 않지? 엄청 구독하자. 아빠 방귀 냄새 엄청 지독하지? 이렇게. 천천히 걷던 아이들이 갑자기 뛰기 시작합니다. 딱히 이유가 없습니다. 뛰고 뛰고 또 뜹니다. 아이들에게는 이 또한 즐거운 놀이입니다. 첫째가 드디어 숨은 재능을 발견했습니다. 잠시 후 바닷가로 이어진 길을 발견한 첫째가 재고자시고 할 것 없이 그리로 향합니다. 멀리 스카이워크가 보입니다. 큰 저기거든요. 첫째가 대단한 놀잇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송림과 백사장 경기에 박힌 말뚝입니다. 아래에 이런 게 있거든요. 그거를 제가 지금 밟고 가고 있는데 살짝 뭔가 어지러워. 떨어질 뻔했어. 그런데 그 뒤를 겁도 없이 둘째가 뒤따릅니다. 어쭈? 건너다 말고 자랑질까지 하네요. 그리고 나서 건너고 또 건너는 여기는 즐거운 바다 놀이터입니다. 참, 말뚝 건너기 결과는 어땠을까요? 뭔가 말뚝에서 내려온 아이들이 이번에는 백사장에서 모래를 가지고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나 지금 바다인데 그 스카이워크 가는 중에 바다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지금 노래 하는데 아빠 저랑 게임 하실래요? 첫째가 모래놀이를 하다 말고 게임을 하자고 제안합니다. 게임해요. 야, 이거 쌀가루 같아. 밀가루 모래가 쌀가루 같다며 딴청을 피워보지만 그게 통할 상대가 아닙니다. 만져봐. 아빠 나랑 게임 첫째는 집요하게 게임을 하자고 제안하고 아빠는 말을 물고 늘어지며 난전을 피웁니다. 그래, 겁나도. 아빠 저랑 게임 하실래요? 이렇게 해서 결국 붙여서 결코 물러섬이 없는 첫째가 이겼습니다. 지는 거예요. 제가 먼저 할게요. 첫 번째는 과감하게 그런 짓이 그게 과감한 거냐? 그런데 쓰러졌네. 시작하자마자 첫 판에 쓰러뜨리고 마는 동선. 안 쓰면 어떡해. 아까 것은 좀 애매했고 이렇게 쓰러져야지. 완전 빼박입니다. 다시 한번. 아마도 아빠가 이겼으면 안 했을 게 분명한 두 번째 경기. 아빠? 흥미진진한 랠리가 이어집니다. 야, 그게 뭐야? 야, 이 아빠도 이렇게 하겠다, 그럼 여기. 그렇지. 계속해서 첫째의 승질을 살살 건드립니다. 말하자면 고도의 심리전 혹은 깐족대기. 안 쓰러졌어? 아니야, 쓰러졌어. 그 이건 바람이죠. 바람까지 감안해야지. 그렇게 백사장에서 재밌게 놀다가 우리는 마침내 스카이워크에 도착했습니다. 높이 15m, 길이 250m의 전망대로 이곳에 서면 장안과 군산 일대의 해안이 훤히 내려다 보여서 가슴까지 시원해집니다. 스카이워크는 기벌포 해전 전망대로도 불립니다. 기벌포는 옛 장항의 지명으로 7세기 중반에 백제 신라 당나라 주연에 일본이 카메오로 출연하여 한반도 패권을 놓고 세 차례의 큰 전쟁을 벌였던 곳입니다. 열화상 카메라로 체온을 체크하고 타인과 안전하게 거리를 두면서 스카이워크의 계단을 올라갑니다. 입장료는 2,000원. 하지만 매표를 하면 서천 어디에서나 쓸 수 있는 2,000원짜리 서천 사랑 상품권을 주니
사실상 공짜인 셈입니다. 오, 재밌어! 재밌지 않아요? 이거 아래? 사실은 무서우면서 허세를 부리고 있네요. 하루아래 이거는 실감이 무섭네. 높이가 무섭대? 뒤로 걸으니까 더 무서워요. 어디 앞에서? 여기 아래 먹어. 우와. 첫째는 무서우면서 재밌다고 허세 떨지만 둘째는 무서운 걸 인정하면서 공감하다고 말하네요. 그래. 저는 다음에 더 큰 용기를 낼 수 있도록 둘째를 한껏 자리가 쳐올립니다. 이렇게 용감해도 되는 거야? 전망대 끝에서 주변 풍경을 실컷 감상한 우리는 가까이 내려다 보이는 갯벌 체험장으로 향합니다. 여기 있는 번호로 연락해서 표지판에 안내된 비용을 지불하면 갯벌 체험에 필요한 구미와 바구니를 빌려줍니다. 대체 어떻게 알고 있는 거지? 전생이 급 궁금해지는 둘째입니다. 루이야, 몇 개 잡았어? 2개. 보자. 진짜가. 둘째가 잡았다는 조개를 보니 그중 하나는 이 빈 조개네요. 나는 속이 피었네. 와, 그래 대단하네. 2개씩 잡고. 자꾸만 둘째가 발이 빠져서 나오질 못합니다. 그래도 울거나 성질을 부리기보다 그런 상황마저 재미로 생각하고 즐깁니다. 진짜 아빠도 잘해. 어쩔 수 없어. 그 방견이? 갯벌에서 빠져나오려고 움직일 때마다 꾹꾹 꼭 누가 방귀 뀌는 것 같은 소리가 납니다. 갯벌에는 조개뿐만 아니라 게와 새우 따위도 많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정말 훌륭한 생태 체험장입니다. 엄마, 야! 게다가 갯벌은 마음껏 뒹굴며 놀 수 있는 하지 마, 그렇게. 행복한 놀이터이기도 합니다. 우와, 대박! 로이야, 크다. 너 이걸 잡았어. 자신이 뭘 잡아서 던졌는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저 대박. 어리둥절하기만 한 둘째입니다. 우리 나와봐. 못 나와요, 저기서 나도. 진짜? 로이 나올 수 있어? 나 저기서 못 나올 걸. 아빠, 나 저기서 10분간 싸움하다 왔다니까, 진짜. 야, 너의 진짜 화장법 끝내준다. 10분이 뭐야? 알겠어. 3분, 4분 동안 계속 있어. 30초? 아니요. 알았어. 3분, 4분. 폴밭 운동기구에서 힘쓰는 거 보셨을 텐데요. 이게 어디 갯벌에 빠져서 힘들어할 타입이던가요? 나왔어? 아이고. 나왔어? 아이고. 나왔어? 아이고. 기껏 갯벌 웅덩이에서 빼줬더니 이런. 도로 자빠지고 마는 빼줘. 둘째입니다. 네 동생 저기 빠져서 죽겠다. 그러거나 말거나 무반응인 둘째. 얘 대체 뭐 하는 걸까요? 오. 지금 반죽의 점도를 면밀히 살펴본 점도를 지금 계산하는 거야. 김 선생. 얼마나 묽은지. 그치, 로이야? 로이는 최고의 요리사야, 그치? 오. 로이야, 이 반죽으로 뭐 할 거야? 피자! 맞아.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맛있겠다, 그 피자. 왜냐면은 엄청 묽지도 않고 엄청 안 묽지도 않아서 이렇게 떨어지기도 하고. 어때요? 그러니까 수제비. 첫째가 수제비뜨기에 딱 좋은 점도의 반죽이라며 보여줍니다. 자, 로이야. 수제비뜨기에는 좀 진 것 같은데. 이제 나옵시다.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 응? 웅덩이에서 빠져나오라고 했더니 개구리 놀이를 하는 둘째. 아무래도 갯벌이 정말 좋은가 봅니다. 첫째는 결국 수제비뜨기 좋은 점도의 흙반죽을 만들어 옵니다. 정말 이만한 놀이터가 또 있을까요? 펀펀 놀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파고 또 파고 또 팠습니다. 야, 이거 봐라. 이렇게나 바구니에 우리 다 함께 쌓였습니다. 잡은 거. 와우. 이걸 어쩌지? 다시 넣어야지. 다시 넣어야지. 다시 심어줘야 돼, 이곳저곳에. 이거를 드릴까? 우리가 가져갈 순 없잖아, 그치? 취사가 불가능한 집이라서 숙소가. 개미떡.
비록 다른 사람들에게 조개를 다 나눠주고 올 수밖에 없었지만 둘째의 마지막 말처럼 재밌게 추억을 쌓았으니 그걸로 된 거겠지요. 일제강점기의 흔적들, 곳곳에 흥미로운 작품들로 단장된 골목, 피톤치드 넘치는 송림과 스카이워크, 그리고 갯벌까지 장항은 이렇게나 멋진 곳이었습니다. 여행이란 행복.